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오늘도 신시아 라일런트의 단편선 중에서 무지개라는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채널 구독하기,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 신부의 할아버지라. 내 인생 최고의 날들은 끝난 것 같다. 한때는 나도 이런 행사의 별, 최고로 빛나는 신랑이었다. 이제 나는 이곳에서 파스텔 빛의 바카차가 든 파티컵을 들고 턱시도와 하얀 레이스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연인이 내가 한때 추었던 춤을 새로이 추는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접의자에 앉아있다. 자기 어머니의 하얀 드레스를 입은 로이스와 토니 삼촌의 검정 양복을 빌려 입은 내가 어느 오후에 했던 생각과 저 아이들의 생각은 같은 것일까? 또 같은 기분일까? 아, 정말이지. 그건 너무나도 빨라서 메인 강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충격적이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바뀔지, 그 다음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완전히 바뀐 사람처럼 대할지 알지 못했다. 우리의 몸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우리의 마을과 가족과 친구들도 결혼식 전부터 아주 스스럼 없이 알고 지내온 그대로인데 우리는 다른 시간과 공간 속에 떨어져 예전의 우리로는 영영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아, 이런, 내가 너무 철학적이 되었나 보다. 그냥 샴페인이나 마시면서 전통적인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을 발하며 저기 서 있는 나의 예쁜 손녀딸을 봐야겠다. 그리고 살아서 이 결혼식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인생이란 게 실제로는 전혀 멈추지도 바뀌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오랫동안 산 것에 대한 감사를 정말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해야겠다. 또한 잠시 인생에 승차할 수 있었음에도 감사해야겠다. 거의 50년 전 로이스와 들러리들이 아름다운 젊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 멋진 입장을 하기 위해서 부케를 준비하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머리에 장미를 꽂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조지와 내가 카멜 담배 세 갑을 다 피우며 교회 주차장에서 서성이던 일을 나는 기억한다. 젊은 여성은 모두 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그들 모두가 아름답다는 것을 안다.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주차장에서 초조하게 서성이지 않고 로이스와 수줍어하는 아름다운 들러리들의 멋진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대신 마음의 준비를 할 것이다. 젊은 여성을 그토록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주름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얼굴에 주름이 없는 것은 삶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보다 그들에게 관심이 덜 가게 만들기에 그들은 유일무이한 결점이 된다.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전적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니는 경외심에 있다. 자신의 몸과 매끄러운 손과 팔과 어깨와 입에 대한 그들의 외경, 아름다운 옷, 꽃무늬의 천, 페이즐리 무늬의 천, 벨벳, 호박단, 비단을 보고 금이라도 발견한 듯 기뻐하는 모습.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자신들의 변신한 모습에 순수하게 놀라워하고 그런 변신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때 부끄러워하는 태도에 있다. 내 결혼식 날에는 너무 긴장하고 내 일에만 몰두해서 여자들의 이런 놀라운 속성을 보지 못했지만 이제 나는 자신들이 백합과 같은지 모르는 나의 사랑스러운 어린 손녀와 손녀 옆에 핑크 드레스를 입은 여자아이들을 젊은 남성의 시선으로 주위에서 보려고 한다. 저기 불쌍한 에스더를 보라.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나의 처제는 무슨 행사에 오든 꼭 언짢은 표정이다. 그 행사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가장 아름다운 4월 오후에 열리는 야외 피로연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튤립과 수선화 향기와 달콤한 향수, 맛있는 음식, 심지어는 아기들 피부에 바른 텔컴 파우더 향기 속에 둘러싸여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에스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 에스더, 잃어버린 것만 세느라 바쁜 나머지 인생을 즐길 생각을 전혀 못했음을 임종할 때에 이르러서야 한탄할 건가? 그런 게 삶의 방식인 것을, 내가 그것을 더 잘 알았으며 지금도 더 잘 아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내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따뜻한 목욕과 뜨끈뜨끈한 계피 롤빵, 깃털 베개, 빨간 제라늄, 소나무 향과 생강향, 키스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즐겼으며 어떤 것들은 당연히 여겼지만 언제나 타인을 존중하려 했던 것 같다. 젊어서 죽을 거라 생각했던 나는 이제 75살이 되어 여기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다. 내 손녀와 그 아이의 멋진 새 신랑은 자신들이 사랑에 빠졌다고 믿는다. 나 또한 그것을 믿지만 그들이 사랑에 빠진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하는 얼굴들이 오후 한나절 동안 내 눈 속에 보였다. 그 얼굴들은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벌써 이 결혼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술궂은 내기를 한 상태이다. 그래, 내 손녀 사위는 돈을 잘 벌진 못한다. 저 둘은 나이도 많이 어리다. 그렇다. 종교의 문제도 있다. 하지만 사랑과 결혼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지속되어야 하는가? 저 밉살 맞은 녀석들이 어린 두 연인을 진짜 연인으로 인정하려면 몇 년이 있어야 하는 걸까?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쏜살같이 지나가는 것보다 언제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20년, 30년, 40년을 한 회사에서 근속해서 소위 그 회사에 바친 헌신으로 그 집단의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많이 봐왔던가. 반면에 살아가면서 직장을 수차례 옮기고 옮길 때마다 수입이 줄어든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으며 미숙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던가.
오로지 노인들만이 인생이 실제로 얼마나 긴 것인지를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어떤 이가 기꺼이 꿈을 꾸며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 그 꿈을 찾는데 50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말이다. 자신만을 위해서 특별한 삶의 방식을 계획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무가내로 고수하려는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노인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모든 것을, 심지어는 사랑도 100만 가지 방식으로 시도할 시간이 얼마든지 있음을 우리 노인들은 알기 때문에 그런 젊은 남녀의 행동이 어리석은 짓임을 안다. 맞다. 인생은 짧다고들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인생은 정말로 길고도 길다. 지금 계절이 봄인 것만큼이나 확실히 저 어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있다. 그리고 저 두 사람의 감정이 하루를 못 간다 하더라도 이 순간만큼 그 감정은 하느님 당신이 창조한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자 하느님이 만든 최고로 아름다운 창조물의 일부는 지극히 순간적인 것임을 내가 봤던 어떤 무지개들처럼 로이스와 나는 우리가 영원히 사랑할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굉장히 열렬히, 열정적으로, 경건하게 그렇게 믿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아직 결혼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보다 더 오랫동안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로이스는 나보다 주장이 약한 편이지만 자신의 인생의 열정적인 사랑은 더 이상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었다. 나와 이혼을 한 뒤 그녀는 애들을 만났으며 그녀가 입기 시작한 원색의 옷, 야단스러운 귀걸이, 이상 야릇한 구두, 요상한 스카프 이런 것들만으로도 내게는 로이스가 에드와 정말 사랑에 빠졌으며 나와의 사랑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충분히 적응할 만한 시간이 지난 뒤 나는 그녀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녀가 쓰고 있는 저 모자를 보라. 정말 멋지지 않은가? 나는 아직 요상한 모자를 쓰게 만들거나 바보 같은 노래를 부르거나 림보 춤을 추거나 완전히 종교를 바꾸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나는 미망인들을 여럿 만나봤고 마음에 들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여자들은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를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았고 사실상 우리 남자들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물론 그 여자들을 탓할 수는 없다. 왜 그들이 다시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싶겠는가? 그 대신 나는 누군가의 연인이 되고 싶어하는 여자를 만날 수 있지는 않을까? 어렵긴 하겠지만 가능은 할 것이다. 사회는 여자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감정을 가차없이 짓눌러 왔다. 물론 그것은 언젠가는 여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가장 좋은 멜론을 사려고 멜론을 고르는 것처럼 남자들을 고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는 남자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서 그랬을 것이다.
내 손녀가 저기 있다. 나는 그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따른 것을 무척 자랑스럽다. 심리치료사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고 싶고 혼돈이 아닌 평화 속에서 살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은 따를 만한 지표가 못 되어서 우리의 열정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려 한다. 아마 맞는 말일 테지만 평화가 혼돈보다는 언제나 더 나을 테니 아마도 이해 득실을 따져가며 선택을 하는 것이 살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영리한 방법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나는 내가 젊어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대신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를 둘을 낳게 되는 혼돈을 겪었다. 사업 실패의 혼돈도 겪었고 빚을 졌던 혼돈도 있었다. 심지어 이혼의 혼돈까지 겪었다. 그럼에도 나는 지금 저기 바이올린 연주자 근처의 사랑스런 여인이 잔디를 가로질러 내게로 다가와서 내 옆에 있는 빈 의자에 당겨 앉아 내 손에서 바카차와 샴페인을 치우고는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몸을 기울여서 내 귀에 대고 사랑해요 라고 속삭인다면 나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그녀를 따를 것이며 그러는 내내 인생이 정말로 아주 오래도록 계속될 수 있음을 하느님께 감사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꿈 꾸고요.